안녕하세요. 가마꾼 김여사의 진리의 문학, 대중교통은 우리가 살아갈 철학이다. 세 번째 이야기, 중공영제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공영제는 무엇인가? 중공영제는 왜 하는가? 중공영제는 왜 실패했나? 중공영제 실패에 대한 근거,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이유, 결과 평가 방식의 문제점, 전문성 없는 행정의 문제점, 행정관리 실태, 사업자 경영관리 실태, 왜 공영제를 해야 하나? 공영제를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나? 교통기반시설에 통한 제도와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공영제는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제도다. 제도일 수밖에 없는 대중교통은 제도적 기반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간 동안 짧은 기간에 실시하는 제도가 중공영제이다. 그런데 2004년 서울시를 선두로 하여 시행한 중공영제는 15년이 되도록 제도적 접근 방법도 문제 해결 방법도 없이 지속적으로 끌고 오면서 소수 사업자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직 단 한 번도 대중교통이 개혁된 적이 없습니다. 중공영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정책의 효율성이 없었다. 정책의 투명성이 없었다. 제도인 대중교통 서비스로 만들었다. 이용자의 제도의 주체로서 비용을 줄이는데 활용하지 못했다. 대중교통을 대중교통에서 바라보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대중교통을 대중교통에서 바라보고 운전기사를 서비스적 공여자로 봤기 때문에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대중교통 서비스를 하니까 서비스인 겁니다. 운전기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 기반에 의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도를 만들지 못했다. 이용자가 제도의 공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인 이용자가 없다. 이용자의 73%가 제도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실제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승강장에 안내표지 보지 않고 버스 서기 전에 인도로 뛰어 차도로 내려오는 거, 또 현금 승차하는 거, 고액권 내는 거, 전화기 이 막 크게 소리 내고 하차벨 안 누르고 이런 등등을 매뉴얼화 시키가 12일 동안 딱 조사를 하니까 73%가 제도를 모르고 이용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수준입니다. 중공영제에 대한 실패의 근거, 중공영제를 도입한 목적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의 이동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률을 높이고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중공영제 목적이 그랬습니다. 개인 사업자 이익 수단으로 전략하여 방만한 경영과 과단 경쟁으로 시민의 외면을 받고 그 악순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될 제도를 장기간 끌고 오면서 역시 개인 사업자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중공영제 이전이나 지금이나 사업자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자 이익 때문에 비용을 줄이죠. 서비스 질도 사업자 이익 때문에, 이용률도 사업자 경쟁 때문에, 유지비용도 사업주만 이익을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이유, 이용자를 공여자로서 자발성을 만들어야 할 제도를 누가 해주는 일반적 요식업 서비스로 운영하여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경쟁을 막아야 할 제도를 서비스적 경쟁을 추구함으로써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제도는 경쟁을 막는 것이고 서비스는 경쟁을 하는 겁니다. 행정은 즉 경쟁평가를 하고 사업자는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경쟁을 한다. 경쟁에 이런 사람도 얻은 사람도 대중교통 시민이다. 공영제, 중공영제 하기 전에도 경쟁 때문에 시민이 어떤 피해를 봤는데 여전히 경쟁을 하고 있다. 운전자는 승객을 안 태우기 위한 경쟁을 한다. 승객을 안 태울수록 더 많이 남는 이익이 남는 구조가 중공영제이고 관리가 없고 책임 있고 주인이 없는 것이 중공영제라는 결과 평가 방식 결과예요. 평가 방식. 제도인 대중교통 서비스적 평가를 하고 상대 평가 방식, 즉 운전자를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경쟁을 시키는 것이 더 많은 이용자를 불편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원인이 1%서 과정이 98%, 결과의 1%입니다. 그죠? 시작의 출발입니다. 과정이 98%입니다. 여기서 승객 안 태우기 굉장합니다. 출근 시간에 승객 안 태우고 앞차 붙여가면요. 붙여가갖고 종점 가가 놀다가 종점 믿고 한두 승강장 전에 가가 놀다가 요 딱 들어가면 돼요. 책상에서 뭐 압니까? 전부 이런 거. 누가 압니까? 시민도 이런 거 제가 설명 다 알아요. 보이지 않는 제도로 보여지는 서비스적 평가를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더 많은 다수의 불편을 주고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모바일 활용 승객 안 태우기 운전기사. 제가 운전하는 706번입니다. 706번하고 650번의 서부 정류장에서 중앙동까지 다 같이 갑니다. 그러면 모바일을 다 확인하고 650번이 어디 오는가 뭐 뒤에서 안 가요. 쳐져 신호를 까먹고 650번 딱 지나가서 뒤에 딱 따라갑니다. 중앙도까지 내리는 사람도 없고 타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어쩌다 그 멀리 가는 한 사람씩 타면요. 어서 오십시오. 자기 노선 간의 어떤 정치성을 외면해버리고 운전자가 경쟁적으로 안 태우기에 악용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승객 안 태우고 빈 차로 다니면서 인사 잘하면 이 사람이 상을 주었어요. 전문성 없는 행정. 대중교통의 문제는 언제나 이용 시민이 있는 과정의 문제임에도 행정은 언제나 결과에 있고 결과만 볼 수 있다. 책상에서 뭡니까? 시민이 열받아가 막 민원 올리만 봅니다. 이 지금 현장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대중교통 절대 안 타는 사람 뭡니까? 행정관료 공무원들입니다. 이 사람들 뭘 한 줄 압니까? 노선이 잘못됐다 뭘 해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요. 에이 스님 그거 뭐 없는 사람 타는 게 그렇죠. 뭐 얼마나 더 잘하려고요. 아무리 불편하다 탈 사람 다 타는 이게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얘기입니다. 또 대중교통 절대 못 타는 사람 교통대학 교수는 이게 정책 참여자들이 노선을 꺾고 이런 사람들인데 노선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데도 뭐라는 합니까? 에이 김선생님 그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대충 꺼주면 돼요. 대중교통 어쩌다 타는 사람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YMCA 뭐 여성의 대군의 동의 뭐 거의 뭐 많이 참여하죠. 대중교통의 기능적인 기본적인 기능적인 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일반 기업적 구조 밖에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노선 개편 15년 그 노선 개편하기 전에 평균 배차 간격이 13분인데 시내버스가 5분 6분을 넘으면 기능이 자꾸 떨어져요. 13분 이래 되면 이 시골 버스는 요새 바쁜 사람 그래 기다리고 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참여연대 뭐 사무처장에서 뭐라는 겁니까? 적자나는데 차주려라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하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면 뭡니까? 대중교통 활성화편 여주이 떠주이 모여가 뭐랍니까? 차주를 해서 차주라 버리는 거 배차 간격이 평균입니다. 15분 넘습니다. 노인들이 추운데 못 기다려서 기타가 엎어져가 피를 흘려요. 얼굴을 다 다쳐. 이 실제 본 겁니다. 아주머니가 출근 시간인데 차 한 대 15분 거리 놓쳐버리고 출근 시간이 막히면 그 분거리 더 넘어요. 제대로 안 지키니까 뛰어오다가 인도 있는 곳에 다리를 부러요. 대중교통 기능을 상실하는데 기여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 경실련 이 양반은 뭘 하면 압니까? 그 평균 표준 운송거 버스 업체 남는 거 별로 없더라. 전부 이런 사람. 뭡니까? 돈만 밝히는 왕수가. 야 죽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 적잖아. 예? 이것들이 짜고 치는 고수도배 판돈을 누가 뭐냐 이만큼 시민이 물고 있어요. 대구 시민이. 대구뿐 아니고 전국이 다 이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실무 전문성이 있는 현장 있는 기사들이 관심 있어갖고 토론장에 나가서 마이크 하면 달라 해도 안 주고 저것끼리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실대입니다. 이게 각종 위원회 단골 언론 시민단체들이 회의비만 챙기는 것이고 자기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대중교통을 망치고 있고 망쳐진 그 자료에 의해서 면죄부를 주는 덜러리들 뭡니까? 책상에 앉아 늘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노력하습니다. 그렇게 망친 사람이 주는 그 자료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덜러리 쓴 거고, 언론사는 어떻습니까? 이 위원회 속에 보도국장, 편집국장, 방송국 이런 사람 있습니다. 기자들 불러가 보도 좀 하라 하면요, 이 사람들 위해서 보도를 못 합니다. 이게 우리 지역 단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몇십억을 잘못 써도 감시감독 기능조차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대중교통 행정의 경영관리 실패, 대중교통이 제도인지 서비스인지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전문성이 없고 연속성도 없고 책임성도 없는 공무원들이 정책을 펴고 있고 현장에 날고 뛰는 운전자들의 농락하다. 사업주나 운전자 야들을, 이 사람들을 농락하는 겁니다. 농락해. 노선 편성의 실태, 노선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준공연기 시작한 2005년도 문제가 많았어. 제가 이거 점차적으로 노선을 직선하고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노선을 개편하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5년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노선 중복도를 좀 줄여야 했더니요, 동구 쪽에 지하철 1호선도 있고 버스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빼내야 돼요. 동구에 빼내야 되는데요, 서구에 빼내거든요. 서구 뭡니까? 차가 없어요. 테크노폴리스 같은데요, 15,700세대가 있는데 도시 대구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달성군에는 말버스만 있어요. 급행 4번, 급행 8번, 이 뭡니까? 빨간색 칠해가지고 좌석버스 요금을 받아먹고 있어요. 이게 바로 노선 편성 실태입니다. 버스 없는데, 사람 없는데 다 갖다 넣어놓는 겁니다. 환승 시스템이 뭔지도 몰라요. 운영관리 시스템. 제도를 서비스라고 하요. 이렇게 운전기사 평가 방식으로 QR코드 방식을 차 안에 붙여가지고 하니까 운전기사들 왜 합니까? 전부 가족 동원해가지고 상대평가 방식의 서비스를 만들어보니까 운전기사들 자기 자식들까지 동원해서 상대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평가를 만들어갑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게 가족을 동원해서 하라고 시킵니다. 네? 얼마나 엉터리인지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이제 노선 편성 실패, 자기들이 언론을 통해 시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인정해 버립니다. 노선 개편 실패하고 배차 간격 더 늘려놔놓고 전체적으로 실패를 해놔놓고 이제 안 타니까 대중교통 탑시대의 대중교통 이용은 환경운동이다. 매 거리마다 현수막 걸고 앉았어요. 예? 타라고 말할 것이라 탈 수밖에 없는 대중교통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대중교통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탈 수 없는 정책으로 악순환만 거듭하고 있다. 이거 보십시오. 교통 기반입니다. 예? 이런 차 다니면 뭐합니까? 승용차 하나 씌워놨다가 앞에 2차 찍고 나서 뒤에 올 때까지 3, 4분 동안 가뿐만 되는데, 그럼 결국 버스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이 차들이 또 해지면 안 나오고 공유료만 안 나오고 무엇을 해결해 줍니까? 이 보십시오. 이 전부 다 이게 버스 요금이에요. 버스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회전력이 떨어진다는, 회전력이 떨어지가 요금이라는 거죠. 이 택시 수요 조성을 못 해갖고 대구 시민 250만도 안 되는데 16,700대입니다. 버스 정말 다 이렇게 성감장에 전용 차선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버스의 비용이에요. 이 보십시오. 전부 불법이에요. 뚜껑 위에 카메라 있는데 뚜껑 열어놓고 있어. 종이이 있어요. 응? 이 보십시오. 전부 전용 차선 이런, 이 보십시오. 승객이 이 차들이 없다면 버스가 바로 승강장에 하면 한 발만 올리면 탈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려서 걸어서 노약자들은 올라가지도 못해요. 승강장에 붙이면 낮아서 한 계단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전부 이런 식으로 해놔놓고 걸어놓고 이용할 수 없는 차를 만드는 겁니다. 노선을 어떻게 짜는 설명드릴까요? 황금 노선. 지금 황금 노선이 뭔가? 예전에는 공무원들한테 좋은 노선 받으려고 유착이 돼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승객이 없을수록 황금 노선이다. 행정은 민원이 없어 황금 노선. 사업자는 사고와 민원, 차량 소모가 없기 때문에 황금 노선. 운전기사는 사고가 없고 민원이 없고 편해서 띵가띵가 노는 게 황금 노선입니다. 금오지구 예전에 사수동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준공연기 이후입니다. 이거 8년, 9년도 이럴 때인데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데 7곡2번을 넣어놓으니까 학생이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가 자꾸 뒤를 쳐다보니까 불안해 뒷문을 떼어내요. 사람이 없어도 차가 들어가고 있어요. 예? 이게 준공영제. 이것이 준공영제가 단기 한시적인 제도임을 시행할수록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정책임을 이로 인해서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무한정 요금을 인상할 수가 없으니까 재정지원금 세금을 밑가입고 있는 게 바로 준공영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노선을 여기 있던 노선 12분이 노선이 15분이 돼 16분이 돼 누가 탑니까? 12분도 타기 겨우겨우 타고 있는데 여기서 입구에 늘어버리니까 배차 간격이 늘어나요. 안 탑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런데 사람 요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노선을 6, 7개 갖다 때리면 버스끼리 다니죠. 노선 한두 개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밖으로 환승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하고 가창 같은 데는요 외길인데 차가 115대가 들어갑니다. 한 대가 5회만 계산해도 몇 회입니까? 사람도 안 살아요. 그 위생 처리장 쪽에 가면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주택이 없어요. 그런데도 55대가 들어갑니다. 전부 이런 짓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중곡도 현상. 빨간데 이게 전부 차가 몇 대씩 있는데 요거를 위해서 노선을 짠다는 거죠. 응?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이런 황금 노선 이어보면요 하루에 70명 80명 태웁니다. 응? 그 애들 등교할 때고 몇 명 태우면 한 14명 태우고 나면 낮에는 기사들이 한 바퀴 도는 3명 4명 심지어 빈 차로 다닙니다. 이런 노선은 어떻게 해요? 이 전부 친절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 운행하는 사람들이 일본 연수까지 갑니다. 친절기사로. 왜? 회사에 잘 보여. 어쩌다 타는 승객한테 인사 잘했고 에? 그리고 회사에 잘 보이면 여기서 사고 날 일이 있고 편안하니까 회사 부당함에도 뭐 따지지 않아요. 종지를 하는 겁니다. 에? 바로 회사에 가장 구사대 노릇하는 사람들을 이런 데 넣어놓고 연수 보내고 하루 종일 놀고 이렇게 안 돼. 이게 한 노선에 대부분 각 회사마다 분배를 해놨습니다. 이 노선 역방향인데 이 보십시오. 이 대학연구소에서 나온 노선입니다. 순방향인지 역방향인지도 몰라요. 여기 사람들이 도심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도시 들어가지다는 중간에 돌려버립니다. 아무 무용지물은 전부 빈 차로 다니거든요. 사업자 경영 관리 시스템 이거죠. 보험 수가를 줄이려고 사고 비용을 운전기사한테 전가한다. 작년에 대전에 어떤 기사 자살을 했습니다. 사고가 뭐 1000만원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노모가 치매를 앓고 있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자살을 했습니다. 사고 나면은 사업자는 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운전자의 증가한다 이겁니다. 운전기사들은 하루 일당제입니다. 일을 안 시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억울해도 일을 안 시키니까 지 돈으로 물 수밖에 없어요. 임금 착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을 지배하여 취업 비리는 일상이다. 취업하는데 자기가 취업시킨 사업자가 취업시킨 사람은 조합장 만드는데 동원을 하는 겁니다. 누구 점 찍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억울한 운전자, 현장에 일어나는 부당함을 따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업 비리는 일상이 2, 3년 동안에 제 면이 있는 제 아는 사람 4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사업주 아들이 자살하자 25일 뒤 아버지가 자살했고 노동조합 장이 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뭐 1년에 보도되는 건 한두 건도 아니고요. 관리부재는 겁니다. 표준 운송 원가에 상정된 관리자 인원을 줄이고 친인척을 동원하여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다. 뭔가 하면 표준 운송 원가에 버스 대당 운전자가 얼마, 임원이 얼마, 뭐 0.0 얼마, 뭐 또 관리자가 0.0 얼마, 정비사가 얼마 다 정해져가 있습니다. 정해진 관리자를요
빼먹는 겁니다. 응? 예를 들어 10명이거든요. 격리 서너 명 앉혀놔놓고 격리 월급 주고 격리들 부장, 과장 다 해놔놨어요. 그래 놓고 친인척들 명의를 동의해 다 빼먹고 또 응? 어떤 일이 있냐면요. 회장 자기 엄마 운전기사도 부장입니다. 시민 세금으로 자기 엄마 운전기사 월급까지 주고 있어요. 응? 그리고 이런 서울에 뉴스 보도된 거 보십시오. 응? 전국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중공영제가 만들어내는 맹점이라는 거죠. 인사권에 의한 갑질. 그래서 인사권의 보험수가 줄이려고 이런 갑질을 하면은 운전기사가 불법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 이런데 제소하면 더 인사권으로 이쁜 사람은 하루 손님 없고 지 혼자 노는데 주고 여기는 막 맨날 힘드는 데는 주는 거예요. 운전기사들 100이 내지를 못해요. 하루 700명 800명 태우고 5시간씩 운행한 이런 데 넣어버립니다. 하루 평균 근로가 9시간 반 정도 하면요 10몇 시간 하는데 보내버립니다. 지속적으로 하면 다 손들기 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하고요. 비기업 정규직 촉탁 이런 사람들을 단기 계약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사고 내면 계약 연장이 안 되니까요. 빈 차로 앞차 따라다니는 겁니다. 13분 주면 2분 3분 뒤에 빈 차로 따라다니면 일당 나오잖아요. 사고도 안 나오고. 이 갑질에 대해서요. CC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운전기사들이 새벽에 시내버스 기사는 차가 없으면 안 되죠. 새벽에 출근을 해서 대중교통 운행을 해야 되고 마치면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고 이러니까 줄이려고 4~5명에서 카풀 하면요 인사권으로 다 끊어버립니다. 카풀 하던 거 못하게 되면요 4명 5명 하든 혼자면 혼자 차비가 연료값이 20만 이상 됩니다. 이틀 일당이 날아갑니다. 이런 못된 짓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인 대중교통이 개인사업자의 영리만 추구하는 도구가 되어 있어 대중교통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시민이 이런 자가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시내버스 기사 취업하면요 처음에는 내가 시민의 발이다. 상당히 젊은 사람들 들어오면요 막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3년만 되면은요 살아남을 수 없다. 자부심을 느끼고 살 수 없는 직업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삭주가 그래 길을 들여버리는 거예요. 대중교통 개혁의 과정 우리가 대중교통 역사를 100년으로 보면요 실제적으로 50년대 말부터 기능을 했습니다. 그때는 차 한 대에 운전기사 조수 안내했었습니다. 70년대 조수 폐지했어요. 80년대 안내양이 폐지됐습니다. 자율버스라고 하여 요금 선수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여지는 승강장의 안내 표지 행선지 또 버스에다가 노선도 행선판 이런 모든 시설들이요 안내양을 대체한 제도적 시설입니다. 안내양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스스로 이용하게 해야 되고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했는데도 2000년대 90년대 말 지금 그 경영의 어려움이라든지 문제들이 있어서 도입된 준공영제는 바로 이 제도적인 시스템을 보완하여 기반적 시스템까지 깔고 사업주를 배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하는 거고 준공영제는 2년 이상 아무리 길어도 3년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공영제를 하나? 대중교통은 구조적으로 서비스 질이 개선이 되면 비용은 줄어드는 구조이며 그것은 제도인 대중교통을 제도화시켜야만이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인데도 공영제에 대한 관심도 없이 개인 사익의 영리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대중교통의 표준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이유다. 대중교통 공영제를 한다는 것은 교통 기반을 시스템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며 기반적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삼원적 비용 구조에서 이원적 직접 구조로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완전 공영제다 이러거든요. 근데 시스템을 다 활용하면 돼요. 예? 제도적 시스템 이용자 시스템 다 돼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운전기사 가는 서비스를 만들고 안내양 역할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묻고 답하고 전부 운전기사가 안내양 역할을 하니까 버스가 빨리 가지를 못해요. 거기서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피해가 바로 시민들 불신을 받는 근본 원인이다. 서비스적 평가 방식을 도입해가 경쟁을 한다. 대중교통이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 사업자의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으면 수익을 위한 가당 경쟁을 합니다.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영제를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나? 소수 개인 사업자의 경쟁적 영리를 배제시키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의 자발적 공유자로서 비용을 바로 이용자가 제도를 이용하고 사업주를 배제시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죠. 대중교통은 공익공공재로서 어느 개인, 일반 개인을 위해 존재할 수 없으며 소수 개인 몇 사람을 위한 영리 목적이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한 이동수단, 즉 제도가 되어야 하며 제도적 운영을 하는 것이 대중교통 공영제이고 제도적 시스템으로 운영해야만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네? 소수,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업자들요, 친인척을 통합해버리면요, 5천만 발을 300여 명이 농락을 하고 배불리고 있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제도하는 것은 교통기반시설을 제도하여 이용자를 자발적 이용을 주체로의 비용을 줄인다. 이용자 스스로가 만들어간 비용. 공영제를 실시하면 비용을 줄인다. 제도적 시스템에 개인 사업자가 배제한다. 이 뭡니까? 개인 사업자 배제하면 돼요. 제도적 시스템 경쟁을 막는다. 경쟁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제도 이용자, 즉 승객의 자발성의 시간을 제도적 시스템 활용도를 높인다는 거죠. 제도적 주체, 즉 이용자가 내가 스스로 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스스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운전기사한테 불만을 할 수가 없죠. 스스로 해야 된다 하면 작은 것만 도와줘도 감사하지만 지금은 운전기사가 안내양처럼 다 해줘야 된다 하니까 운전기사가 나쁜 거예요. 요금 안 냈는데도 왜 요금을 내시오 하니까 지 요금 안 낸 거는 어디 가버리고 운전기사가 불친절을 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 자꾸 돈이 많이 든다, 어떤 공영제를 하면 전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가 하면 버스업자가 행정기관의 면허를 받고 활부차를 가져옵니다. 상호 캐피탈에 보증을 쓰고 9년 동안 감가 상각비에서 소멸되고 세차를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날 소모 비용들이 시민의 세금 재정지원금에서 그날 있는 겁니다. 사업주들이 버스 한 대에 전부 지 돈 주고 현금 주고 사고 운영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런 사람 자본금 일반 기업에 준해서 자기 투자 자금이 많아서 투자한 만큼 이익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본도 별로 없어요. 버스 업체에 다 조사 한번 해보세요. 자본금 몇 푼 된다고. 지금 그 지방에서요, 공영제를 하는 그 군 단위가 있습니다. 신안이나 뭐 충청도하고 몇 군데 하는데 공영제를 해보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잘 지켜주고 서비스 질은 올라가고 그래서 이용률이 높고 이 통계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도 작은 도시에서는 이걸 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게 바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제도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정시성과 신속성,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기반을 확보하는 전제로 하는 것이며 교통 기반을 확보해서 정시성을 맞춰주고 시민이 필요한 서비스 질을 올려줌으로 해서 이용률을 높인다는 거죠. 공영제를 실시하는 선진국 사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대중교통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영제가 아닌 민영제를 실시할지라도 행정이 직접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보편적 제도주의 실시하는 우리가 말하고 부러워하는 선진국들 대부분은 대중교통을 제도화함으로써 보편적 제도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교통을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주의 기초 제도로서 바라봐야 합니다. 외국에는요, 무임성 차지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이걸 공익적 공공재로 바라보고 어떤 여러 방면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무임성 차지함으로써 대중교통의 효율성이 높고 도로 개발이라든지 난개발을 막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또 경제, 소비 구조를 대중교통으로 인해 다면 소비를 하고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외국에는 공영제를 하고 또 작년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니까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보도된 것도 저도 잠시 읽었는데 전 국민 무임성 차지를 도입하자 이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영제조차 아직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후진국입니다. 요금 징수의 객관성도 없고 관리도 없다. 이 뭡니까? 현금은 오도록 하는지도 몰라요. 관리도 없어요. 네? 현금은 학생들요 대학가에 가면은 전부 1,000원 넣고 타요. 뭔가 하면은 카드 찍으면 1,250원인데 신분 확인할 수 있으니까 1,000원 넣고 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뭡니까? 확인하라 합니다. 시내버스 운전하기도 차 막혀서 가기 바쁜데 신분증 한 사람 확인해보면 신호 하나 날라가는데 오해합니다. 작년에 그래 어쩌다 내가 신분증을 확인하자고 어떤 분이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 미심쩍고해서 했더니만은 왜 신분증 보자 하냐, 행정 규정에 있다, 네가 뭔데 이래 돼가지고 이제 차 안에 난동을 부르가 경찰에 제가 신고해서 이분이 나이는 40대인데 150만원짜리 차비를 냈습니다. 업무방해죄 벌금으로. 바로 이런, 예? 외국에는요 현금 성차 자체를 안 합니다. 예? 이 대중교통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행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한 사람이요 우리 지역만 3,700명 가까이 되는데 1,000원만 더 받아버리면 1년에 11억이라요. 대중교통 기반 시설을 통한 제도화, 이거는 제가 늘 제도화 중앙버스가 다 중앙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왜? 하변 차선에서는요, 아까 좀 전에 사진에 보여드렸지만은 가변적 상황에서 정시성, 신속성, 대중교통의 기본 요건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외국에 가면은 다 중앙에서, 중앙차로제에서 독일 같은 데 가보세요. 5분, 6분만 항상 옵니다. 제도입니다. 약속입니다. 그게 첫 번째 전제가 돼야 하고요. 그래서 중앙버스, 이거는 서울은 좀 많이 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전부 다 버스는 중앙으로 보내야 됩니다. 3차선 이상 되면은. 그리고 승강장 시설 표준화, 공영 차고지 위치, 적소의 위치, 충전소 이런 걸 적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 이용자 관련 시설을 통합 제도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의 자발적 제도의 기여적 공여자로서 참여시키고 명문화시킴으로써 대중교통의 주체가 되고 제도주의 사회의 주체가 됩니다. 바로 대중교통 하나만 바꾸면은요, 집을 나오면 다 이동을 합니다. 대중교통이 자가용하고 보다 우선시하고 대중교통 이용자가 항상 대중교통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면 다 제도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선진국, 보편적 제도가 잘 된 나라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기초로 하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행복합니다. 자기가 사는 데서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긍심을 느끼고 그분들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제도가 없어요. 다 서비스라요. 주인이 없다는 거죠. 서비스라는 건 뭐 왕과 종, 돈을 내는 순간 왕이 되고 돈을 받는 순간 종이 돼. 주종관계, 패권적 사회라는 거죠. 이용자의 교통 기반을 제도하는 전제 조건이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로 전환. 이게 정부 차원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자의 시야를 확보해 버스가 중앙에 가버리면요, 타고 내리고 편하고 민원이 거의 다 줄어들어. 왜? 뛰어오는데 안 태워줬다. 중앙에 뛰어오고 안 태워주고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민원이 거의 전부 다 줄였어요. 사고 거의 가변 차선에서 승용차가 확 우회전한다 들어오고, 갑자기 손님 손들면 택시가 들어오고, 버스 전부 이 추돌 사고, 승객 안전사고, 사고를 엄청 줄일 수가 있어요. 운행시간 당연히 중앙으로 가면 빨라지잖아요. 정시성, 신속성, 편리성. 그걸 전제로 하는 대중교통의 전제 조건이, 그걸 충족하려면 중앙차로지 가야 된다. 가변적 변동상을 줄여서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시성, 신속성, 편리성을 확보하는 대중교통을 만들어야 돼요. 교통기반적 시스템이, 이거 환승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환승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자를 자의적 공여자로서 기여적 활용도를 높이고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도를 만들어서 이용자를, 제도의 주인을 만들어서 비용을 줄이는, 또 그 주인으로서 더 많은 편리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환승 시스템이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환승 시스템이 아니에요. 서울이나 어디를 봐도 노선 굴곡도를 줄이면서 더 빠르게 하고, 중복된 노선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선의 개수를 줄이고, 장거리 장대 노선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선의 거리를 줄이고, 비효율적인 승강장을 줄이고, 표준화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확보하여 탑승 시간을 줄이고, 배차 간격을 줄여서 이용자의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환승 시스템이다. 대중교통은 이용자가 편할수록 비용이 줄어든다. 다시 말해서 다 줄이는. 한마디로 하면 환승 시스템은 비용도 줄이고 기다림도 줄이고 다 줄이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경산 영대서요, 반월당까지 버스 같이 5대 옵니다. 배차 간격이 평균 12분, 13분입니다. 몰려가 옵니다. 5대가 한 번에 와요. 전부 15분을 기다려야 되죠. 환승 시스템 구축하면요, 13 나누기 5대 하면 얼마입니까? 2분 만에 차가 온다니. 이 단적은 예입니다. 바로 그게 환승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교통이 제도일 수밖에 없는데, 늘 제가 제도라는 건 바로 버스 오기 전에 이 안내 표지 보고, 요 탈 때 요금 선수제, 또 이런 버스 몇 번 이런 보고, 요금 꺼내고 찍고, 하차벨 누르고, 안내시설, 실내 안내 노선도 도착하는 LED 점검 안내방, 이게 전부 이용자가 스스로 이용한, 여기에 운전자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운전자가 하면 바로 안내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지 못하고 있고, 요금 준수익 객관적,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현금. 지금 뭡니까? 선불제, 후불제, 은행카드, 이거 벌써 은행카드입니다. 노인용, 장애인용, 뭐 중증장애인용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부 현금이죠. 현금이 어디 가는지는 몰라요. 외국에 가면은 1일권, 왕복권, 일주일권, 한 달권, 현금으로 탈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요금 관리도요, 전문관리요원이 다 버스마다 타면서 요금 안 내거나 이런 사람들 현장에서 신분증 내라 해가지고, 프랑스 70배, 이태리 50배 안 물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운전기사가 요금 안 내는 사람 보고 요금 냈다니까 불친절로 고발을 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통기반시설, 이게 이제 브라질 뿌리집이었습니다. 이 보세요. 자가용 전부 1위다. 버스 한마디로 지상제. 예? 여기서 승강장에서 요금 다 내고 타고 내리는 3초도 안 걸려요.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예?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도 누가 대중교통 타겠습니까? 15분 기다려야 되고,
그것도 맥히면 20분 기다려야 되고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38% 우리나라는요. 그 중에서 82.5%가 나홀로 차량입니다. 바로 지하철입니다. 입구에 요금 선수제 그리고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기어져 기다리잖아요. 정시성 뭡니까? 약속 제도잖아요. 제도적 시설 활용입니다. 교통기반을 확충하여 정시성, 신속성, 편리성의 시민의 제도적 욕구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시설물을 제도적 주체를 명문화하여 이용자를 공익적 기여자로 비용을 줄여야 하는 것임에도 서비스적 접근 방식을 통해 이용자 기반 시설을 무용지물하십니다. 물으면 되거든. 기사님 2차 시내 갑니까? 시내 어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묻고 답하는 시간이면 신호등이 하나 날라가 버려요. 예? 왜 운전기사 안내하게 되면 다 알아서 타고 해보세요. 외국 가면 시민의식 자체 기사는 운전기사라고 딱 전문화시켜 묻지도 않아요. 운전기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운전기사를 안내를 만들어 이런 시설물 무용지물화 되어버린 겁니다. 대중교통에서 이용자를 공익적 참여자로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일반적 요식업 수준의 저급한 행정을 함으로써 비용을 낭비하고 이용자의 불만과 불편에 의해 더 많은 불신을 합니다. 전부 응? 비용의 주체가 자의적 서비스의 이용자이며 비용의 수혜자가 성공료에 의해 이용자인 것이 대중교통이다. 공영자의 운영관리 주체 대중교통 국민의 공공재로서 개인 기업이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국민공공재를 행정기관이 운영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제도화 시스템을 통해 소수 개인의 과정적 경쟁을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사회 근간을 만들고 근간이 되는 사회적 기반적 기틀을 만들어야 된다. 전부 다. 대한민국의 대중교통의 시스템적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도인 대중교통을 개인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적 시스템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이고 실무 전문성 없는 행정 조직에 의해서 서비스적 접근을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 질은 낙후되고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용률은 떨어지고 서비스 평가 보십시오. 대중교통은 제도로서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경쟁을 막아야 한다. 제도는 경쟁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중공영제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과당 경쟁을 만든다, 부추긴다. 서비스적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실패할 수 있다. 경쟁을 합니다. 누가 더 친절하냐, 누가 성격이 더 안 태우냐. 그죠? 공영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교통행정이 중공영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교통행정이 제도적 시스템에 의한 자발적 이용자를 통해 비용을 만들어야 함에도 서비스적 경쟁을 통해 사업자들의 이익 가치에만 기여하는 중공영제를 장기간 끌고 오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죠. 시민이 바라는 대중교통이 뭐냐? 이용하는데 약속을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시성입니다. 응? 목적지 빨리가 신속성입니다. 누구나 편하게 탈 수 있는 편리성입니다. 대중교통의 기본 요건 뭡니까? 대중교통은 정시성, 신속성. 시민이 원하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제도의 기본 요소, 규칙성, 균일성, 균형성. 대중교통의 기본 요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거고 이 3위가 일체입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걸 만들면 돼요. 제도의 3대 기본 원칙은 변동적 가변 요소가 없어 이용자는 가부 선택을 하고 스스로 지키는 선택적 공여자가 됩니다. 내가 탈 것이냐 말 것이냐 시설물을 이용하고 하는 거지. 대중교통 제도적 시스템이 바로 교통 기반적 시스템과 인적 시스템이 있다. 바로 교통 기반이라는 것은 BRT 시스템이라는 이런 중앙차로제, 노선의 효율성, 공영 차고시 위치 이런 거 되고 이용자 시설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용자 중심의 편리성, 얼마나 빨리 잘 타고 편하게 해주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데 횡단보도나 교차를 통해서
어떤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편안함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용자 제도적 시스템이라는 건 뭡니까? 단말기라든 이런 하차들은 이용자 제도적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세부적으로 명문화해서 이거는 누구 문제가 된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너희 이용자가 이용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운전자 책임이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뭐는 거 합니까? 저저 뛰어가 한다고 안 태워주고 갔다 이런 시설물도 이용 안 하고 승강장에 길을 묻으면 그래 승강장 저 적힌 거 보세요 이러면요 불친절 바로 고발 들어옵니다. 탈모대 무슨 얘기했습니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랬어요. 기사는 그 사람이 다음에 버스 탈 때도 편하게 이용하고 승강장이 꼭 활용하라는데 고발을 뭐라고 합니다. 예?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제도화하는 것이 공영제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중교통을 제도화한다라는 건 공영제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여내야 된다는 거죠. 대중교통을 제도화시키는 대중교통 공영제를 시행하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 문제. 자가용 이용률 줄이면 환경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려면 대중교통 질이 올라가야 되고 사회 문제, 제도주의 시스템을 짜서 국민이 집을 나오는 순간 제도에 의한 제도의식을 가진 주인의식을 가진 국민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제도에 대한 어떤 상시적인 제도주의를 실현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불신을 없애고 비용을 줄이고 많은 또 있고 경쟁 문제. 차 한 대 줄이면요 6, 70만 원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 내수 경제로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교육의 일상. 애들이 학교 가면 어디 나오면 제도가 있다라는 걸 일상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사회 교육이 전혀 없어요. 무단횡단하고 이게 뭡니까? 주택 문제. 차 한 대씩 줄여버리면은 전부 차로 인해서 주택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주택을 늘려가는 근본이고 주차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일어나는 문제. 바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 건강이 뭡니까? 바로 건강.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평균적으로 3, 4km 걸어집니다. 자가용 타고 50m 안 걸고 헬스클럽 가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건강 지수가 올릴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노령하실 때는 노인들 혼자 다 살아요. 그건 뭡니까? 어디 갈 때 타고 갈 수 있는 이동권이 기본 복지라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 배 두드리고 겨우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사업주 배불리지 말고 그 돈으로 버스 확충해서 버스가 많이 안 기다리게 하면 됩니다. 바로 국민의 돈을 벌여주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바로 공영제를 하고 대중교통 고쳐야 될 근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대중교통을 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맨날 여기 핸들 잡고 한 오늘까지 온 이유도 바로 대중교통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섭니다. 제가 여기에 확실한 신념을 가진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보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중교통이 제도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준공영제는 단기 한시적인 제도로서 빨리 끝내고 공영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준공영제는 무엇인가, 왜 도입하는가 이런 문제, 또 대중교통이 어떤 그 기능을 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